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총선을 2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전 트루도 총리는 메리 사이먼 연방 총독을 만나 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트루도 총리는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해야 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최소의 선거 일수인 36일 동안 공식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자유당은 퀘벡주 몬트리올 스트리트 페스티벌에서, 연방 보수당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민과 온라인으로, 연방 식민당은 퀘벡주 몬트리올의 한 행사장에서 야심찬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다수 정당을 꾸리기 위해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앞으로의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은 오는 9월 8일과 9일 양일간 TV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조기 총선은 지난 2011년 연방 보수당이 3년 만에 조기 총선을 치러 다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신민당 정부도 1년 앞당긴 지난해 조기 총선을 진행해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우편 투표 비중이 늘면서 지난 총선에 비해 약 1억 달러 늘어난 6억 1천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사전 투표율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지난 14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정희 한인회장과 김득한 주 토론토 총영사, 조성준 온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 알리 예사시 연방위원, 한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며 조국 광복을 위해 산화한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애국지사협의회가 문예작품 수상자들을 발표했고, 김미영 한국무용연구회와 색소폰 동호회가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한인회는 오랜만에 대면 행사였지만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150명만 초청했다며 향후 모든 사업을 동포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의무화 조치에 들어갑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00여 명으로 최근 2주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 80%, 2차 접종률 70%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백신 접종률이 정체 상태에 빠져 백신 접종 대상자 중 600만여 명이 아직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 규제 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 등 약 130만여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민간 항공기와 전국 횡단 열차, 대형 선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면 가을부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경제를 완전히 재개방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접종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피파이와 구글, 에어캐나다 등 기업들과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백신 의무 접종을 도입하거나 현재 적극 검토 중입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온타리오주에선 교사와 교직원, 학생의 백신 의무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무화 발표는 없었지만 오늘 정부는 개학 이전 학교나 인근에 접종 클리닉을 설치하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69%, 2차 접종률은 56%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온주는 병원과 장기요양원, 의료진 등 보건 관련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주택 시장이 또 하락했습니다. 오늘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거래량은 한 달 새 3.5% 줄고 최고점을 찍었던 3월에 비해서는 28% 떨어졌습니다. 3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하는 건데 그럼에도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전년 대비 22% 오른 66만 2천 달러입니다. 최고점이던 3월 이후 가격을 주별로 보면 온주는 마이너스 1.07%,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마이너스 0.32%, 알버타주도 2.4% 낮아졌는데 퀘벡주는 반대로 0.72%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셀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 다음 분기 평균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가격 오름세는 팬데믹 초기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협회는 토론토 지역의 평균 거래 가격이 올 연말 107만 달러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프라임타임 부문에 한국 드라마 지옥이 선정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인 지옥은 부산행과 반도를 만든 연상호 감독 작품으로 유한과 박정민, 김현주 등이 출연합니다. 드라마 지옥은 예고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한 틈을 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프라임타임 부문은 TV와 영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됐습니다. 이외에 홍성은 감독의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디스커버리 섹션에 초청됐습니다. 제46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오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서쪽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 30분 블랙크릭 드라이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 맞은 남성 3명이 발견돼 20대와 50대 남성 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42세인 제롬 실베스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올 들어 47번째 살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어젯밤 9시 반엔 폴슨과 체리 스트릿에서 남성 1명이 부상당했으며 오늘 새벽 0시 22분에 체스터 학교가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남성과 여성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에서도 총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 당국이 수사하고 있으며 흰색 페라리 차량 4곳에서 총알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명으로 닷새 연속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353명, 즉 67%가 미접종자들이고 113명은 완료자들, 60명은 부분 접종자들이며 양성률 또한 일주일 전 2.3%에서 2.7%로 높아졌습니다. 온주에선 주말 이틀 동안에도 500여 명씩 늘었으며 특히 토요일엔 578명 늘었는데 다행히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421명으로 5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내륙 지방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암스트롱과 노스 오카나간 등 BC주 인테리어 지역이 산불과 코로나 확산으로 이중호를 겪고 있는데 이곳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BC 주민들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BC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금요일 717명으로 5월 초 이후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절반이 인테리어 지역에서 나왔고 프레이저 140명, 밴쿠버 코스탈 지역에서도 101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BC주에서 12세 이상의 1차 백신 접종률은 82.4%, 2차 접종률은 72%입니다.